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테슬라의 2020년 마지막 분기 4분기의 실적 발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역사상 최초로 1년간의 종합 실적 흑자를 기록하게 될 역사적인 2020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4분기 실적 발표일은 미국 시간으로 1월 27일 수요일 장 마감 직후에 홈페이지에 발표가 되고요. 발표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테슬라 IR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테슬라 인베스터 릴레이션스라는 검색 항목이 뜹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맨 위에 보시면은 2020년 4분기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럼 가운데 보면 쉐어홀더 덱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실적 발표를 요약해 놓은 PDF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4분기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거고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바로 여기에 4분기 실적이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장 끝나자마자 몇 분 이내에 업로드가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아침 6시에 장이 마감되자마자 발표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 마감 후 2시간 반이 지나면은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언론에게 자신들이 직접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거는 장 마감 후에 2시간 반 정도 지나서 하는데요. 실적 자체는 장 마감하자마자 여기에 바로 발표가 됩니다. 이번 분기를 예측하기 전에 이제껏의 실적을 보자면 테슬라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번의 실적 발표를 모두 시장의 예측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3번 다 어닝 비트를 넘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EPS 시장 예측치 0.58달러를 훨씬 뛰어넘은 0.76달러를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 분기는 실적 예측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EPS가 1달러예요. 그런데 과연 이 엄청난 예측치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여드리는 기존 실적들은 전부 테슬라가 이제껏 공식 발표했던 수치에 근거한 거고요. 당연히 4분기, 이번 분기는 예측이겠죠. 우선은 2020년 4분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시 발표가 났죠. 총 18만 570대를 판매를 한 건데요. 오늘 계산을 할 때는 여기에 450대를 더해서 18만 1020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왜 18만 1020대냐?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히 딱 50만 대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50만 대 채운다는 희망까지 더해서 18만 1020대로 계산을 할 테고 실제로도 테슬라는 임시 발표했을 때랑 실제 실적을 발표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껏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스스로 표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었죠. 기존의 제 실적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자잘한 수치 같은 거는 다 빼고요.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수치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 예측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자잘한 수치는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고 복잡한 숫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적중률이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굵직굵직한 기본이 되는 간단한 숫자만으로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알기 쉽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이번 분기 차량 인도 대수는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대로 18만 1020대로 잡았고요. 인도량 대비 매출은 기존 실적들의 평균치에서 약 0.5% 정도 보수적으로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규제 크레딧은 지난 분기들과 비슷한 수치인 4억 달러로 했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금액들은 모두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00만 달러 단위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총 109억 5,500만 달러로 예상을 했고요. 매출 대비 총 이익은 현재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총이익,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율을 한 25%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5%로 잡았고 그 경우 매출 총이익 그로스 마진은 27억 3,900만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지출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되는데요. 지출은 기존 차량 인도 대수 대비 지출이 얼마였는지 그 평균값을 넣었고요. 그거를 제한 영업이익은 9억 8,9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자 수익과 기타 수익 등을 제외하면은 경상이익이 되는데요. 여지껏은 대부분 다 수익보다는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을 넣어서 경상이익은 8억 600만 달러가 되고요. 그 외에 자잘한 지출들을 제외한 갭 순이익은 6억 7,1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기반 보상 비용, 그러니까 스톡 옵션 비용 등이죠. 이거를 포함시키면은 논갭 순이익이 되는데요. 논갭 순이익은 12억 7,100만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갭 순이익과 논갭 순이익이 나오는데 갭은 미국의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 기준이 적용된 게 갭 순이익이고요. 논갭 순이익은 스톡 옵션과 같은 특수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에 포함시킨 게 논갭 순이익인데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스톡옵션 비용만 이 논갭 순이익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은 갭 순이익으로 우리가 순이익을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처럼 급속 성장 중인 기업은 이런 예외 지출, 일회성 지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을 시키면 정확한 회사의 성장을 조금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장 기업은 보통 논갭 순이익으로 순이익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 시장 예측치 EPS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논갭 EPS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논갭 순이익 12억 7,100만 달러에서 이거를 발행 주식수인, 발행 주식수는 지난번 3분기 같은 경우에 11억 500만 주였는데 이번에는 몇 주인지는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유상증자도 있고 했으니까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11억 6천만 주 정도를 예측을 했을 때 갭 EPS, 갭상 주당 순이익은 0.58달러가 되고요. 논갭 EPS는 1.1달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예측치인 1달러를 한 10% 정도 비트하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테슬라의 매출과 순이익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파란색이 매출이고 오렌지색이 순이익입니다. 보시면 매출은 정말 한 해도 역성장하는 일 없이 매년 성장을 계속해 왔고요. 2020년에도 2019년 대비 2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순이익을 보시죠. 네, 2019년까지 10년 동안 테슬라는 늘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역사상 최초로 1년 종합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해가 바로 2020년이 되겠습니다. 혹자는 테슬라가 지금 2020년에 8배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1년간 종합순이익이 회사 설립 후 최초로 흑자로 돌아선 이제 막 흑자가 된 기업이에요. 지금부터 얼마나 더 많은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이미 다 올라온 거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제 막 처음 흑자의 첫 발을 내디딘 막 걸음마를 뗀 여전히 급속 성장기, 고속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란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충분히 좋을 거란 건 알겠는데 이제껏 실적 발표했을 때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딱 지난 두 분기만 보겠습니다.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 22일 날 있었는데요. 이때 시장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초반에 5%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이 마감할 때는 5%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반대로 실적 발표하기 전에가 주가 흐름이 더 좋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발표가 좋을 걸 예상을 하고 미리 기대감에 올랐다가 정작 실적 발표 이후에 뉴스의 파라라가 나오면서 주가가 흘러내렸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난 분기 3분기 실적 발표는 10월 21일 날 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존 2주 정도 전과 비교하면은 주가가 조금 올라 있는 상태로 실적 발표를 했고 마찬가지로 시장 예측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똑같습니다. 장 시작할 때는 크게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장 마감할 때는 1% 안쪽으로 강보합 정도로 끝이 났고요. 그 이후로도 거의 한 달 동안 주가가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인해 올라왔다기보다는 S&P 편익과 그 이후에도 견고한 기업 가치 그리고 지난 실적이 아니라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지금 실적 발표를 며칠 앞당겨 놨는데도 기존의 주가 흐름과는 다르게 지금 거의 2주 정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테슬라의 실적 발표 전 움직임과는 많이 다른 거고요.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한다면은 기존 패턴과는 다르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닝 비트 정도면은 약간 하락하거나 횡보를 할 것 같고 실적 그리고 특히나 올해 2021년에 대한 테슬라의 예측치가 굉장히 좋다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저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1,000를 향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사실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리면은 기분 좋게 더 싼 가격에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르면 즐기고 내리면 줍줍 오질 내줍을 하고요. 조금 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실적 발표 전에도 사고 실적 발표 후에도 사는 돈 생기면 그냥 사는 돈생 강사를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실적 발표 전과 후에 테슬라를 몇 주 정도 추가를 할 예정이고요. 왠지 느낌상 이번에는 실적 발표 후에 기존 패턴과는 다르게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선물 상자를 까기 전에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설레는 기분으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7일 장 마감 30분 전 오후 3시 반부터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5시 반부터 실적 발표를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날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과 페이스북도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나머지 기업도 시간이 된다면 조금 살펴볼 테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실적 발표를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을 할 테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 새벽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시간대가 들어오기 괜찮으신 나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왠지 느낌이 좋은데 이 느낌이 실적 발표 날도 현실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편안한 일요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